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K리그 3경기 먼저 분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전북 경기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서 굉장히 좀 화가 났었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선수 기용을 했는지 의문이 들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이변이 생각이라도 들었던 경기들, 뭐 지난 회차 쇼난 이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간도스 경기도 사간도스 사이드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천도 이변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런 경기들은 어느 정도의 분석을 하다 보면 예상이 되는데, 전북 같은 경기는 이변 예측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선수 기용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고, 이런 경기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감독이 아니고서는 예측이 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네요. 어쨌든 최대한의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이번 주에 일도 쉬면서 분석에 매진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2번이나 2월이 됐고 많은 금액이 2월이 된 만큼 집중을 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 이번에도 역시 최종 픽에서는 16,000원 최종 픽으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멤버십 분들께는 제가 구매를 할 96,000원 풀벳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진행도 좀 해볼 생각이에요. 라이브 일정 정해지면 미리 공지를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정보도 나누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리그 3경기 분석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광주 대 전북. 자, 광주는 지난 경기에서 4-3-3 전술로 울산과의 경기에 임했습니다.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펠리페 선수의 머리를 겨냥하는 타겟 공격 중심의 전술은 유지를 했고, 역시 윌리안과 엄원상 선수의 활약이 좋았죠. 전반 22분에 생각보다 일찍 윌리안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거의 수비만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울산을 상대로 수비만 한다고 하더라도 골문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결과적으로 1대1로 마무리를 했다는 게 좋아 보였고, 물론 비가 와서 그런지 울산의 실수도 있었고 특히 이동경 선수가 많이 날려 먹어줬어요. 그리고 광주는 기본적으로 수비 시에 좀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쨌든 울산과의 경기는 사실 광주FC가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윌리안 선수가 쓸데없는 파울을 할 때가 많다. 퇴장당하기 좋은 짓을 자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윌리안 너 인성 문제 있어? 자, 역시 지난 경기에서 정말 쓸데없는 파울을 기록을 하면서 퇴장을 당했죠. 울산의 김태현 선수의 허벅지를 공이 없는 상황에서 걷어차버리는 바람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울산의 김태현 선수가 경기를 할 때 너무 좀 깡패같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 대 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었는데, 저 대신 한 대 걷어차준 윌리안 선수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불필요한 행동의 결과로 윌리안 선수가 이번 전북과의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경기에서 윌리안 선수가 햄스트링을 붙잡고 나갔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과의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출전을 하는 바람에 제가 좀 당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퇴장을 받으면서 전북과의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 김주공 선수나 김정환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상승세였던 윌리안 선수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자, 전북은 또 갑자기 열받네. 자, 마음을 가다듬고, 전북은 지난 경기에서 4-1-4-1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너무나도 뜬금없는 선발 명단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쿠니모토를 왼쪽 윙으로 쓰고 조규성 선수를 원톱으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아니 무슨 바로랑 구스타보 선수 돈 많이 주고 데려왔으면 써야지 지금 무슨 깡으로 리그 1위도 아닌데 그렇게 명단을 꾸려서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았어요. 자, 어쨌든 경기 내내 답답한 모습이 이어졌었고, 역시 지난번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북의 이주용 선수가 김진수 선수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자원으로 나왔는데, 상대방 공격수가 치고 들어올 때 상대방 선수가 때릴 수 있는 슈팅 각을 준 상태에서 뒤로 물러나면서 수비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성남과의 경기에서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골 장면에서 박수일 선수가 들어올 때 뒤로 물러나다가 그대로 슈팅을 허용을 하죠. 그게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유인수 선수가 밀어 넣었는데 이 장면이 그 전 경기 강원의 2대1로 패배를 할 때 후반 92분에 1대1 동점 상황에서 고무열 선수가 슈팅 때리는 상황에서 이주용 선수가 수비하는 장면이 정말 컨트롤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은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광주FC와의 경기에서도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주용 선수가 수비를 보는 자리에 엄원상 선수가 치고 들어올 텐데 또 뻥뻥 뚫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원상 선수는 스피드로 치고 달리는 선수지 중거리에서 슈팅을 때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슛이 골 에어리어 안쪽으로 치고 달려 들어와서 때리는 슛이 대부분인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주용 선수가 슈팅 각을 주더라도 치고 달려 들어오는 스타일인 엄원상 선수는 때리지 않고 이주용 선수의 뒤로 뛰어 들어올 텐데 이주용 선수가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는 게 상대방 공격수가 치고 들어올 때 바로 방향 전환을 해서 길목을 막는 스타일의 수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수비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는 감독이라면 뭐 지금까지 생각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어떤 전술, 어떤 선수 선발 기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울산과 승점 차이가 5점이나 나게 됐는데 미친 거 아니고서는 조규성 선수를 또 선발로 기용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지나가는 꼬마한테 물어봐도 너 전북 감독이면 어떤 선수 쓰고 싶니? 물어보면 바로 구스타보 쓸래요. 할 거예요. 제발 이번에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합시다. 몰라이씨 감독님. 자,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광주FC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상주상무 대 성남. 상주상무는 지난 수원과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창근 골키퍼 선방이 좋았고 제2의 골키퍼 골대가 2번이나 이창근 골키퍼 대신 막아주면서 운도 좀 따라줬던 경기였다고 보여요. 공격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 슈팅 위주의 플레이를 가져갔고 역시 문선민 선수를 원톱으로 놓으면서 역습에서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전술 역시 좋았다라고 보입니다. 골 장면에서는 정재희 선수의 스피드와 몸싸움에 밀리지 않는 모습 굉장히 좋았고 문선민 선수와 호흡도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비 시에 많은 인원이 박스라인 안에 있으나 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에 대한 방어가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경기력으로는 수원에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상대팀 성남은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3-3-3-1 전술로 경기에 임했고 2대 0으로 깜짝 승리를 거뒀죠. 일단 김현성 선수가 퇴장으로 이번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양동현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은 선수비 후에 역습의 공격 형태로 굉장히 간결한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수비에서 한 번에 공격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상대 수비 진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하면서 과감한 슈팅이 잘 먹혀 들어갔다고 보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인수 선수의 측면에서의 폼이 굉장히 좋고 박태준 선수의 슈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공격 진행 방법이 수원 삼성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라고 보이나 수비적으로 성남이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주 상무가 지난 경기에서 성남과 비슷한 스타일인 수원 삼성을 이긴 것처럼 성남에게도 승리를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문선민 선수나 정재희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공격에 장점이 있는 상주 상무인데 성남의 현재 수비 라인은 낮고 뒷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아서 견고하기 때문에 측면 돌파에 이은 타겟 공격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주 상무의 타겟 공격을 할 만한 자원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성남은 수비적으로 잠그고 있다가 한 번에 공간으로 주는 패스들이 상당히 좋고 특히 유인수 선수가 그런 전술에 굉장히 잘 녹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주 상무가 그런 공간으로 주는 패스들에 대한 수비에는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보이듯이 저득점 경기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 무승부나 한 골차 승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승리팀이 나온다면 아마 성남FC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상주 상무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울산 대 대구. 지난 경기에서 광주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한 골을 먹힌 이후부터는 거의 울산이 게임을 주도했다고 보이고 비가 오는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울산 선수들의 슈팅들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다고 보였어요. 골무원인 주니오가 멋진 슬라이딩 헤딩으로 김태현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 넣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동경 선수는 슈팅들이 개판이었어요. 한 개도 골대 안쪽으로 가는 공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광주와 무승부를 거두기는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역시 울산이다 싶을 정도의 경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 할 만한 걸 못 찾겠어요. 자, 대구는 현재 최근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드가 선수가 출전을 할지 안 할지 확실하게 몰라서 굉장히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 에드가 선수가 출전을 할 줄 알았었는데 출전하지 않은 걸 보니까 아킬레스건 부상이 계속 재발하는 것으로 보여요. 또한 대구는 베스트 전력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로테이션 멤버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주전 선수들의 계속되는 선발 출전으로 체력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후반에만 2골을 내주면서 역전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한 공격적으로는 특히 세징야 선수에게 너무 집중되는 공격이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나마 풀어줄 수 있는 카드가 에드가 선수일 텐데 이번 경기에는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작년 맞대결 전적에서 보면 울산 현대 홈에서 대구가 2번이나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그때 대구의 골키퍼가 조현우 선수였죠. 지금 조현우 선수는 울산의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구성용 골키퍼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조현우 선수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울산의 스쿼드는 작년보다 강해졌고 대구는 골키퍼적인 측면에서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볼 때 이번 시즌 맞대결처럼 울산이 승리를 하는 그림이 다시 한번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울산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K리그 3경기 먼저 말씀을 드렸고 내일 나머지 3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이변이 많이 나오고 있는 K리그라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좋은 분석 내용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K리그 나머지 경기들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